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관절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50대 중반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점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절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관리와 운동, 그리고 영양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먼저 관절이 왜 아픈지부터 알아봅시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골의 마모, 둘째는 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셋째는 관절의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추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주된 원인 중 40% 이상이 근육량 감소와 관련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습관들이 관절을 망가뜨리는지 제가 50대에 했던 실수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을 아예 안 한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면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021년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빨리 약해져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관절은 적당히 움직여줘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10kg 정도 살이 쪘는데 이게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줬어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는 3배에서 4배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방법으로 들었어요. 이런 습관들이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관절 건강 관리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30분씩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합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담은 덜 가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20년 연구에서도 확인됐는데 수중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무릎 통증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수영장이 없으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10초간 유지하기, 벽에 등을 대고 스쿼트하기 등이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저도 수영장 못 갈 때는 집에서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 섭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예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우유 한 잔씩 마시고 멸치나 뱅어포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요.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날씨 좋은 날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걸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시니어는 관절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에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닭발, 족발, 우족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기름진 부위는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저는 3개월에 걸쳐서 7kg 정도 감량했는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게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립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관절도 근육처럼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아플 때는 적절히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관절과 연골이 회복되니까 하루 7,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관절 건강 보조제를 먹어야 하나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적어요. 보조제를 드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위주로 영양을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조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픈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시작한 지 6에서 8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력이 생기고 관절이 유연해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관절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관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무서웠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했어요.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어서 마음이 아팠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수영장에서 운동도 하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20대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움직이기를 포기하면 더 빨리 나빠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기, 계단 오를 때 난간 잡고 천천히 오르기, 하루에 우유 한 잔 더 마시기, 날씨 좋은 날 10분이라도 산책하기부터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튼튼한 관절로 더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